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오랜만에 9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빠와 비슷한 검정 가죽 코트를 입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전용 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동행 이후에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예년 수준이다. 특히 최근 60일 때부터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잠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김규현 보좌관. 그제 있었던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이렇게 김주애와 나란히 걷는데 가죽 점퍼를 이렇게 입고요. 뭐 아까 보니까 선글라스 낀 모습도 있는데 키가 너무 빨리 컸어요. 많이 컸어요. 아빠하고 비슷한데요, 키가? 그 마지막으로 공개됐던 게 베이징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때의 모습보다 조금 더 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키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한 가죽 코트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특히나 이 가죽 코트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들이 즐겨 입는 것이고 또한 김정은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하사하는 그런 하사품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주변에 있는 뭐 현성월이라든가 조영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김정은 최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김주애는 이제는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떤 딸이기 때문에 예뻐해서 데려왔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이제는 본인이 믿고 어떤 부분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측근이 되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 사진만 놓고 봐도요. 거의 동선에서 걷잖아요. 뒤에 걷지 않고 옛날에 이설주나 또는 동생 김여정이 걸을 때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는데 이렇게 사진의 맨 앞줄에 걷는 걸 보면 김주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혹은 조선중앙TV가 방송하는 그 모든 장면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은 김정은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김씨 정권의 그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김정은의 만약 뭐 유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 그 다음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의문을 갖지 말아라라고 암시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메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해외에도 김정은의 후계자는 밖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결국은 김주애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2년 9개월 전,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 볼까요? 저랬습니다. 엄마 앞에 있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배기 딸의 모습에서 불과 2년 9개월,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김주애 그제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13살 정도로 추정이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정도의 나이인데 한 아버지 키를 고려했을 때 한 165 정도. 보통 북한 주민들의 키가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작다는 점에서 그렇게 따지면 20cm나 더 큰 키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키 발육 상태가 좋지는 않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2025년 기준으로 봐도 북한에서 여성이 심지어 13세 혹은 14세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165cm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 큰 성년 남성의 경우도 165, 170 이 정도까지가 북한에서는 꽤 큰 키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리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키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70 이상의 키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은 김주애의 그 행동 거지라든가 혹은 표정이라든가 제스처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처음에 후계자가 됐을 때에는
본인의 그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과거의 그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주애는 강인한 여성,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 있고 뭔가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허리도 굉장히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인한 지도자 혹은 강한 여성의 모습을 좀 따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키 크는 약들 많이 팔리고 있죠. 이런 한국산 영양제가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키가 큰 것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뭔가 좀 잘 사는 집안, 또 권력자의 집안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 영양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도 있습니다. 이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이후에 점점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후계자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딸 김주애에 대해 포도당이다라고 말했던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장인어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리 힘들지만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 아이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조 아이가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놓게 되게 되면 조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미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예측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덩치가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지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42세에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우리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가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사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빨리 아버지가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딸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나의 후계자라는 거를 이미지를 계속 주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저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후계자로 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이고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는 후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지던 많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그때의 기억이 싫은 겁니다. 본인이 정통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정통성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김주애만큼은 무리해서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후계 수업을 시키고 북한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갈 후계자다라는 점을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좀 있어야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리 독재 사회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논리 구조는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김주애는 사실상 너무나 어린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점. 예.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을 때는 대학은 졸업한 이후였거든요. 네. 또한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이게 4대 세습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업적 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업적이라든가 무언가 보여준 바가 없는 김주애가 예. 단지 최고 지도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것은 북한의 특히나 이 MZ세대들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국부장 궁금한 건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내려오는 3대 세습에 이 김주애가 이렇게 있잖아요. 형 김정남은 독살돼서 죽었기 때문에 아들 김한솔이 남아 있지만 이 김한솔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주애도 오빠가 있다, 남동생이 있다 등등의 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도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동생이 대권을 잡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빠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동생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렇다면 모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에게 장남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설이고요. 가설이. 네, 장남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 정보 당국도 확실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금 김주애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후계자 구도 맞추기를 보면은 사실상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오빠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안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김정철이라는 김정은보다 훨씬 건강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새까맣게 어린 여자애한테 모든 권력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김정철이 후계 구다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북한 당국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김정철 예전에 영국에서 에릭 크랩턴 노래 부르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통 소식이 뜸하네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